3월 21일 목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기로 했는데 의과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할지 확정했습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82%를 몰아주었고 서울에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의 일부 의대 정원은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 지역 사립대를 뛰어넘게 됩니다. 7개 국립대 의대의 총 정원은 각각 200명으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이번 발표 이후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는 지난밤 지역 민심을 겨냥한 총선용 발표라면서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캐스콘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이르면 오늘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귀국의 공식적인 사유는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인데요. 조기 자진 귀국의 명분을 주기 위해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급조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대사는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조사 기일 지정 촉구서까지 내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 귀국 사실을 처음 알린 한동훈 위원장은 이종섭 대사 문제 다 해결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질은 수사 실무진이 다 인정하는데도 임성근 사단장이 왜 수사 대상에서 빠졌는지이겠지요.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며 비례도 민주당에 몰아달라는 이른바 몰빵론을 내세웠습니다. 지역구도 비례도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위해 선명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일반 식자재 매장에서 4,000원에서 7,000원에 팔리는 대파 한 단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매장에서 875원에 팔리는 것을 두고 국민들 불만이 폭발하자 무식한 양반들 850원짜리 대파를 보았는가? 현 정부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 이번 선거는 심판선거라고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공천에서 45% 물갈이했는데 공천자 중에 친명이 대략 110명이 되고 친문 등 비주류는 40명 안팎이 살아남았다고 한겨레가 전했습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확정된 서울 용산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2%, 현역인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8.1%로 나타났습니다. 격차는 3.9%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890표 차이였는데요. 용산은 국민의힘이 4년 전 서울 총 49개 의석 중 8석만 얻을 때 강남 3구 외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지역입니다. 용산은 2022년 대통령실이 종로에서 옮겨온 곳이지만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용산에서 국민의힘이 밀린다? 상징성이 있어 보입니다. 신문별 주요 뉴스입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6배 급증했던 황혼이혼, 즉 3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다음 이혼하는 경우가 2022년부터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황혼이혼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은 통계내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처음인데요. 이게 집값 추이와 거의 흡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이혼이 줄어든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사과, 배 등 정부가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과일값이 폭등한 반면 대표적인 수입 가능 과일인 포도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사과와 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농가 보호를 이유로 검역을 명분으로 사실상 수입을 막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은 경직된 농정을 바꾸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후쿠시마산 일본 사과가 대거 들어오겠지요. 앞서 용산 여론조사에서도 보셨지만 국민의힘이 수도권 내의 우세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동작을은 딱 붙었고요. 경기 성남 분당갑에선 아예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아니지만 앞질렀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수원병, 수원 정도 기대했는데 1위인 민주당 후보를 따라잡기가 버겁습니다. 대륙 아주가 국내 최초로 AI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사람인 변호사가 들여다보니 민사, 형사사건 모두 비교적 정확한 답을 내놓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법률 상담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경향신문 서희동 논설실장 칼럼도 주목됩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이 내놓는 발언을 보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폐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북한의 핵무력을 동결시킨 다음 핵무기 감축을 협상 목표로 삼겠다는 것인데, 자, 이에 반해서 윤석열 정부는 대결 프레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조차도 북의 핵을 인정하겠다, 이 기조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남한을 배제한 채 북미가 덜컥 손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